안녕하세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학교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방안 정책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 이론적 고찰, 운영 실태 분석, 학생평가의 과정중심평가 운영 경험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학교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방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 과정중심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는 최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총론 주요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성과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정책 연구를 통해 파악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에 원격 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수업과 평가 측면에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정중심평가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정중심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검토, 설문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중심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정중심평가의 개념을 명료히 하고 교육 주체들의 공통된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과 실천을 제고하고 과정중심평가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가 인식하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학생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과정중심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중 FGI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평가에서 과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교과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다. 운영 현황을 절차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평가의 도구 개발과 적용은 단원의 내용 요소, 성취 기준,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과목이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정중심평가의 성과로는 평가에 대한 교사 학생의 인식 변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제고, 교사의 교수 활동 개선 등이 나타났고, 반면에 한계에는 과정중심평가의 개념이나 운영 방법의 모호함,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의 한계, 생활기록부 작성 및 활용의 비효율성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추진 의지, 디벗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 지원, 관련 연수 확대, 교원 학습 공동체 활동 등이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반해 결과 중심의 학교 문화나 학급당 학생 수 문제, 형식적인 연수,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육청 지침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과정중심평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설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들은 단위학교 수준에서 과정중심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과정중심평가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별, 교사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직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절차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내실화와 관련해서 교사들은 무엇보다 교사 개인의 실천적 노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에 관한 사례, 설명자료, 운영 모델, 절차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2018년도부터 추진한 학생평가 선도학교 사업은 교사의 과정중심평가 시행 비율이나 학생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학생평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정중심평가 운영 경험에 관한 사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각 교과별, 학생별, 주제별 특성에 따라 운영 시기 및 형태를 제각기 달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가 평가 본연의 의미, 즉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의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공 경험 축적, 그리고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개별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정중심평가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점으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시스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실화 방안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장단점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내실화 방안 도출을 위해서 먼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과연 과정중심평가가 유효한 것인가? 둘째, 과정중심평가는 학생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인가? 혹은 바람직한 평가 방향으로서의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인가? 셋째, 과정중심평가의 운영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기록을 통한 다각도 자료 수집인가? 혹은 피드백이 중요한가? 넷째,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다섯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및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과정중심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인가? 혹은 최소한의 의무적인 지침을 설정한 것일까?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정중심평가는 학생 역량 함양, 피드백, 온오프라인 병행 시스템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과정중심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 주변의 교원들이나 학생, 학부모의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중심평가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과정중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과정중심 평가 정책 및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교사의 과정중심 평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교원 영수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교사 자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교사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학교 문화 형성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평가 지표에 있어서 평가 영역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원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병행 과정중심 평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온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는 수업 및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지털 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활용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나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행평가 비율 같은 거를 좀 의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사들이 우수 사례 수집이라던가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따라서 교육청이 특히 강조해야 될 정책적 재원을 크게 4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평가의 기본 방향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나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수정하여 현장의 교원들에게 명확하게 과정중심 평가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의 인식 개선과 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과정중심 평가 관련 연수의 의무 비중, 필수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평가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교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교육청에 평가 지원 관련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관찰, 기록, 평가, 피드백, 소통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